네, 그럼 지금부터 1차 면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질문 다시 이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마을에 지켜주는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글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네 전체의 안일과 평화를 위해서 그 모신 나무가 아주 그 저 봄가을로 그 저 산지성을 올리고 그 나무가 연도로 봐서는 소나무인데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한 2, 300년 됐습니다. 우리 집 앞에 바로 그 얕은 야산 위에 정상에 있었는데 평소에도 그 근처에는 애들이 가서 놀지도 못하게 금지 구역이 됐고 또 그 주변에 가서는 큰 소리도 못할 정도로 그 동네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 참 신앙의 지주가 돼서 그걸 모시고 거기에 잘못되게 되면 내가 벌을 받고 우리 가정에 어떤 우환이 생긴다. 이런 그 정신적인 걸 어려서부터 부모들한테 들어가지고 그 나무는 근처도 가지 말아라. 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고 또 집안에 우환이 있고 뭐 있으면은 그 나무뿐만 아니라 닭집의 뒷것 조용한 데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정한수를 떠놓고 또는 어떤 때 집에서 이제 무슨 경사가 있으면 떡이고 뭐 하면은 거기부터 먼저 갖다 놓고 거기에서 손을 그 제주가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주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염원을 누가 몸이 약한데 어떻게 건강하게 해달라든가 또는 이번에 학교에 시험을 보는데 그 합격을 해달라든가 또 뭐 누가 내일 모레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잘 가서 잘 살게 이렇게 해서 평소에 우리의 토속 신앙 비슷하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원을 했던 그런 게 있었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임신의 경주 임신에는 전통적으로 유래가 그 선친부터 구전으로 유래가 되는 애기시라고 하는 그 토속적인 신앙에서 유래되는 것이 있어서 그 애기시를 집안의 그 시루 위에 아주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그 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애기시라고 하는 그 시집을 못 간 27살의 처녀의 옷을 갖다가 노란 조거리 또는 빨간 치마 이거를 갖다가 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뭐 하면은 그 길을 향해서 이제 집안의 그 어머니나 할머니 또 이런 분들이 거기다가 염원을 그리는 또 가정의 요망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까지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후로 그 캐톨릭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외국 가서 우리 임신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3044년 전에 임시의 조상 시양에 제가 참여를 했던 기억이 4, 5년 전에 4, 5일 동안 중국 거기를 관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장 임시의 시조 비간공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데가 복건성인데 복건성은 중국의 지도를 보면 남단 쪽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양반 사당을 모시고 그 양반에 대한 연구소도 있고 그 양반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간공이라고 하는 건 중국 역사에서도 3대 유인의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비간공이 왜 임시의 시조가 됐느냐? 이 양반이 비간공이 중국의 우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 언제냐 하면은 은나라 시절 32대 태정공왕의 비강동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둘째 아들로 또 큰 아들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중국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리가 많고 그냥 뭐 해가지고 전국이 야단이 났는데 이때에 비간공이 이래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형이 은나라 태종공항으로 이제 위탁이 됐는데 마지막이죠. 은나라 32대가 마지막입니다. 은나라. 근데 이 양반이 너무 그 정사를 살피지 않고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 가지고 둘째 아들 비강공이 큰 아들을 퇴치하고 이제 당분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먼저 태종공항의 큰 아들의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한 비강공이 잡으려고 하니까 이 양반을 또 없애는 그 이제 말하자면 정난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왕권을 다투기 위해서. 근데 비강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역사에서 3대 위인의 하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추모하는 그런 그 역사에 남는 그런 그 위인입니다. 근데 이 양반의 부인이 그 60이 가까운 진씨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을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큰아들의 잔재들이 이 비간공을 갖다가 습격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고 났는데 이 양반들이 다시 재차 이제 이 정권을 잡고 그 비간공이 죽었어. 그런데 그 진씨 부인이 그때에 임신을 하고 있는 놈이었었어요. 비간공의 아들을. 근데 그 후로 아들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진씨 할머니는 내가 비간공의 부인이라고 하면 나도 죽일 거다. 그리고 내가 또 그 양반 자손을 갖다 잉태했다고 하면 나도 죽일 거니까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림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토굴이 2개인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 잔당들에 의해서 죽고 나서 그 야산 토굴로 은신을 하는 거예요, 몸을. 그 은신을 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어린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산 비간동이 조그만 야산인데 그 산에서 이제 낳는데 어느 날 낳고 굴 바깥을 이래고만 햇살이 막 이렇게 붙이는데 얘를 앞으로 성을 뭐라고 붙여주느냐. 그 산속에서 낳았으니까. 그래 여기에서 스플림으로 하자. 그때 얼른 생각난 게. 그래서 이 지구상의 스플림이 처음 우린 경주에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자꾸 이제 그 지성이 바뀌는 거고 원래 임시에 원래 이제 이것이 시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 이게 임시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름이 2글자로 임현 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토굴로 A 토굴 B 토굴 해서 일로 잡으러 오면 저굴로 또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해서 얘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 다음에 그 정쟁이 일어나면 그 자손들 4대 5대까지 죽이잖아요. 붙들어서. 그래서 얘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시로 해서 임현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한 것이 전 세계를 통해서 3000년 전에 이 지구상의 임시가 제일 처음 생겼다 하는 게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간공이 그러니까 진씨 부인하고 난 아들이 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간 것이 3034년 비간공 시제죠. 이제 시양이라고 하는데 시제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가을에. 이게 상당히 영광스러운 거죠. 나로 봐서는. 임시의 유래 역사 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 임시가 번지게 된 것이 처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임시가 유래가 거기서부터 돼가지고 이 양반들이 이제 백년후 임팔급 할아버지 임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정쟁에 또 휩싸가지고
붙들리면 죽을까봐 이렇게 이제 이 저 배를 타고 팽성 평택으로 맨날 며칠을 걸려서 쪽배를 타고 이 한국으로 예? 이 동항을 해서 여기서 정착을 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임시가 제일 먼저 됐고 거기에서 이제 평택 임시가 제일 많고 나주 임시 뭐 여러 가지 그 집성이 한 30성이 토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주 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유래가 된 것이 이 저 부여 임시에서부터 이것이 1000년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임몽주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고려 때의 그 감찰 품사를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모든 그 성씨의 족보는 고려 때부터 기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여기 이제 우리 족보를 보면 대동보라고 하는 게 있고 파보가 있습니다. 족보는 그 대동보는 각 성가지 중에서 모든 성씨의 공통인 게 대동보고 파보는 이제 평택임시, 경주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가 갈려 나가면서 파보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우리 파보예요, 경주임시. 선생님, 요게 지금 경주임시 이게 경주임시 파보입니다. 파보? 이건 네. 여기 위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대동보가 있어요. 대동보는 그건 어느 임시든지 거기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파보예요. 전부. 그 오리지널을 제가 갖고 있어요, 집에. 그 책자가 이제 갖고 있는데 그 또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이 임팔급 할아버지는 평택의 시조가 되고 평택에 이제 팽성이라고 그랬죠. 옛날 평택을 역사적으로는 팽성입니다. 근데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청도하고 가까운 데가 평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배 타고 그 당대에 이제 뭐 학살을 하시다가 또 어떤 정파에 몰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7, 8명이 같이 쪽배를 타고 넘어온 것이 말하자면 그쪽에서 이 동쪽으로 온 것이 결국 평택에 도착을 돼서 거기에서 이제 농성을 짓고 날두가 죽이러 그쪽에서 올까봐 쭉 근한 10리를 농성 그러니까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중국의 역사는 그 성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농사를 짓고 이제 자라다가 거기서 일부 저 나주 뭐 그쪽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이제 평택임시, 나주임시, 예천임시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1000년의 중조가 임몽주 할아버지인데 고려 때에 이제 품찰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동생이 둘이었었고 아들이 9이나 있었어요. 응? 그 아들이 9인데 그 기록은 4분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게 대동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오고 여기는 없습니다. 대동보에 임시 대동보에 나와 네, 있는 대동보에 이야기 임시에 이제 나오는 거네요. 거고 네. 대동보를 떠나서 여기서 몽주 할아버지 일대조서부터 오늘날까지 1000년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선생님 이게 1000년의 역사가 네. 우리 경주임시는 요걸로 봐서는 약 450년 얘긴데 요 450년 전에는 여기서부터 경주임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450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경주임시. 그렇지.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데 이 계정 할아버지가 경주에 관찰사로 있을 때 네. 아들 셋을 뒀는데 아들 셋이 여기 있잖아요. 네. 이름이 근데 이게 이제 뭐야 동옥, 응옥, 응? 여기 있죠 세 분이. 네. 그 이분이 이제 우리 그 양주 경주임시의 양주라고 나와 있죠. 네, 네. 그 요것이 이제 17대입니다. 여기서 1대. 그 1대가 30년 아니에요? 그 17대에서부터 우리 35대까지 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다 지금 임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주 임시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그 후로 된 건데 여기에 네. 이제 있죠. 경주 임시가 되기까지는 그 당시 이제 여기 뭐 무슨 임시 무슨 몇 대에서 이거 박힌 게 나오죠. 파보가. 이렇게 만드신 거를 그때 이걸 네. 제가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네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 한문도 볼 줄 모르고 하니까 이거를 알기 쉽게 한눈에 이거를 여기서 찾지도 못해요. 어떤 건 볼 줄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걸 한눈에 봐가지고 천년의 역사를 갖다가 내가 한 줄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일대조 할아버지는 몽주인데, 네. 몽주인데 여기에서는 평택 임시고 나주 임시고 다 있어. 그 여기서 나오는 과정에서 자꾸 파가 갈려. 그때 파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가 살기가 좋고 내가 벼슬을 많이 하면 야 요담서부터 내 아들 딸들은 여기 양주 임시로 해라. 그럼 양주 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자꾸 갈라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7, 8번을 갈라져 나가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주 임시까지 여기 17대까지 나온 거예요. 1대서부터 17대까지. 그러면 3, 7, 21 이것도 500년 되죠? 네, 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35대까지인 게 이것도 450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천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지금 경주 임시가 시작을 해서 지금 사파로 갈라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고 사파로 갈라져 있는 고전에 거는요? 지금 말씀드릴 게 네. 사실 이게 1960년, 그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40, 50년 전 얘기죠? 네네. 50년. 그때까지 우리 족보가 없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네네. 제가 대학 2학년 때에 이마수가 문교부 장관 하느니 뭐 하는 때 옛날 그 아무란 시대 때, 응? 그때 이마수가 스쿨 임시 아니에요. 이 양반이 명동 애건 빌딩 명동의 국립극장에서 전국 임시 화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었습니다. 이 양반이 그때 세도를 쓸 때예요. 이마수가 문교부 장관을 하느니 마느니 할 때.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왜 경주 임시를 알았느냐? 구전으로만. 기록이 전혀 없어. 그냥 너는 경주 임시를 해라. 근데 저 일본 시대도 누구 나오면은 가서 우리 경주 임시 누가 아무개. 그것만 했지 경주 임시가 어떻게 됐고 어디서부터 이런 책자 글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제가 대학 2학년 때에 그걸 한탄을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족보가 없느냐? 그래서 마침 그때 대학 2학년 때에 명동의 애건 빌딩에 임시 화수회가 있었어요. 전국. 그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갓 쓰고 한학한 분들이야. 이거 뭐 보통 그때는 전부 뭐 서울에 툭 하면 그 한학을 많이 한 분들이 도포 입고 옛날 의장을 하고 다니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이제 한학을 많이 해서 이런 그 족보에 대한 유래, 또 그런 어떤 유불교에 대한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전국 임시 화수회 주최 국립극장에서 임시 화수회를 연다고 해서 제가 열일을 제치고 갔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냐면 1958년도입니다. 그 1958년도에 제가 혼자 누구한테 뭐 상의할 것도 없고 학생의 몸으로서 거길 참여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물어보니까 경주 임시는 한 사람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전부 그때나 이때나 평택 임시가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자손이 많이 번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30몇 대밖에 안 나갔지만 거기 40대가 냉기 나갔어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같은 임시라도 자손이 번성되는 데는 파보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족보도 1권, 2권, 3권 나가요. 평택 임시는. 우리는 1권 가지고 해결이 되지만 거기는 2, 3권이 같이 나가야 돼요. 숫자가 많으니까. 자손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때 거길 가서 경주임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때도 뭐 좀 대학 각 지방에서 다니는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때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신내리에 그때 신내리 아닙니까? 여기 임시 집성촌이 있는데 구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경주 임시라고 그랬는데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좀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학생 입장에서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그걸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그해 12월 달에 제가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면회를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야. 네가 옛날에 임시 무슨 종친회 사무실에 가서 무슨 뭐 기록을 남긴 게 있느냐 그래.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거기에서 갔은 분이 세 분 네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거야. 내가 주소 써놓고 이 신내리라고 하는데 임시 집성촌이 이렇게 구전으로만 이제 한 7, 80가구가 집성촌이 있다. 괜히 이걸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기록을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을에 추수 다 끝나고 이 학자들이 이제 학사라고 그러지 그때 그 당시 그 양반들은 학자라고 그래요. 한학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여기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당시 이제 임시들끼리 배낭간에 찾아와가지고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 우리 그 임시 종친의 그 족보 때문에 어느 학생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족보 좀 찾아달라고 그러고 갔는데 바로 이 집 아들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동네 그 우리 여기도 그 한학이나 조금 하시는 분들 몇 분이 매가지고 아 그러냐 그래서 아주 친한 분 아니에요. 그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지. 그분들이 나이가 그 당시 7, 80 됐지만 60 됐지만은 이런 얘기는 처음 생전 듣는데 내가 가서 진언을 해놔서 오니까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분들을 아주 공대하게 모시고 여기서 그 겨울에 이제 방을 내주고 밥을 대접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족보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1960년대 처음으로 이 임시 종친에 이것이 발간이 됐습니다. 아, 60년대요? 경주 임시의 이 서면으로 이것이 여기 우리 집성촌에 제일 먼저 만든 그 족보에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처음에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나마 기록이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제 삼형제가 이렇게 돼서 뭐 아까 제가 경주에 우리 계정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삼형제가 이렇게 서울로 와서 했다고 하는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지금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뭐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연결돼 나가는 거죠. 연결돼서 계속. 해서요? 이게 벌써 네. 3파, 4번, 4번 뭐 이걸 네. 수단이 우리 족보에서 수단이라고 합니다. 수단은 원래 옛날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옛날 그 어린 시절에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시절이니까 유교 나고 얼마 안 있었죠. 근데 먹고 살기 어렵고 완전히 여기 시골 있을 적에 족보가 없을 텐데 저 전라도 지방에서 한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우리 동네에 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불이 났어. 나 이거 어려서 생생한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한 100m 이내에 50m, 60m 정도 되는 집에 처가집이 불이 났는데 그 추운 겨울에 모든 게 다 얼었는데 끌 길이 있어요? 그냥 홀랑 다 타버리지. 이 할아버지가 그 당시 내가 알고 있기엔 60, 70된 연세인데 시간 꺼낼 생각은 안 하고 이 양반이 나와서 울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우리는 그냥 불 끄려고 어린 마음이라도 밖에 쓰고 뭐 바가지라도 하나 들고 와서 물이라도 끼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안 망했다 이거야. 왜 그러냐? 우리 족보 탄다 이거야. 그 양반은 다른 거 다 타도 그냥 족보를 타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 선친들은 그렇게 이 족보에 대한 그 조상에 대한 그 숭모하는 정신이 그렇게 강합니다. 조상을 추모하는 정신이. 그래서 왜 족보가 타면 안 되느냐? 그걸 내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족보에는 어느 멧돼지 할아버지가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돌아가서 산수를 어디다 썼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 졸 이게 있잖아요. 이게 볼 줄 아는 사람 딱난그 뭐막 생과 졸이 있어요. 언제 태어나서 죽은 다음에 어느 선산에 묻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냐면 다른 뭐 물건 다 타도 좋은데 조상들의 그 제사 날짜
어디 저 뭐 있는 게 이게 없어졌으니 얼마나 조상볼 낯이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분들은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족보 탄다 가지고 다른 건 다 타도 좋은데 족보 타면 안 된다는 상식을 내가 거기서 한번 얻은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조상의 묘소가 어디 있고 언제 저 제산 날짜가 있고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그다음에 5대 이상 현조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3대 이상은 시양을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나루 기준으로 해서 내 위에 3대 이상 되는 분은 이제 제사나 그 돌아가신 날짜에 제사를 안 지내고 그냥 시제, 봄, 가을로 1년에 2번 시양, 그 현조부 이상. 고조부까지는 아버지, 할아버지 3대까지는 지내는 거예요 원래. 그건 지금도 유래가 돼 있죠. 뭐 요즘엔 뭐 시양도 제사도 잘 안 지내는 집들이 맞아요. 많습니다만은 네. 원래 지금도 그거는 전통적으로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 왔는데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동기하고 또 얼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간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 낸 게 이게 벌써 한 6, 7회 정도 수단을 했습니다. 수단은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4, 5년이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예? 쌀이고 뭐 농산물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이 족보부터 만들어 놓습니다. 그만큼 조상을 위하는 게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뿌리고 너 조상 앞에 가서 너 뭐 하고 왔느냐? 나 이 족보 좀 다듬고 왔으면 아하 너 참 착한 일 했구나. 너 뭐 했더니 아 돈 좀 벌고 잘 먹어. 얘라 이놈아 절로 가라. 뭐 조상을 위해서 너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상을 뿌리를 위하는 정신이 강했고 왜 또 옛날에는 질병 뭐 혼역이고 뭐 병이 많아가지고 어리면은 보통 한 너댓 살 안에 죽는 확률이 많았잖아요. 네. 병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욕 중에서 하나는 얘라 이놈아 족보에도 못 올라가려 갔는 뭐 그러잖아요. 그 이름도 못 올리고 죽었다 이거지. 그것이 큰 욕이죠. 족보에 이름도 못 올라갔잖아요. 3, 4살 해주고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4, 5년 동안에 이 세상 태어나서 족보에 올라가지 못하고 4, 5년 이상 살면 안 된다. 그 이상이면 이제 사는 목숨이다. 그 안에 죽는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4, 5년 만에 꼭 다른 걸 못해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큰 영광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 족보에 이름 못 올리는 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던 것이 이 족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임시의 그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집이 그 기록이 어디 있는데 중국의 복권성을 가니까 애기씨라고 하는 그 어느 임시 우리 거긴 이제 우리 경주 임시가 아니죠. 그냥 임시지. 그 어느 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거기에 그 임시 집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큰딸, 둘째 딸은 시집을 갔고 막내딸이 시집을 안 간 27, 8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뭐 그때는 결혼도 일찍 하잖아요. 15, 7, 8 뭐 이렇게 되면 하는 시절인데 27, 8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처녀가 결혼은 안 하고 어려서부터 영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선견지명이 있다든가 뭐 또 뭘 예측을 한다든가 이것이 아주 현명하고 그래서 동네 어려서부터 어려운 일 있으면 와서 묻고 그 처녀한테 우리가 내일 모레 무슨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해도 괜찮겠느냐 뭐 잘못하면 그게 조상의 이제 또 잘못 저거 하면은 건드리면은 그걸로 인해서
집안에 큰 위기가 온다든가 뭐 그런 그 토속적인 종교에서 근데 이 양반한테 항상 묻고 이 처녀한테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그 임시의 유래가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 이 경주 임시까지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중국서.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애기씨라고 하는 그 심지어는 요즘 말로 거기에 이제 마리아 임시라고 얘기를 해 아주 좋게 거기가 예? 그래서 그거를 그 후로 내가 홍콩에 대만에 여행을 갔을 때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애기씨가 있어요 사당이 있고.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애기씨 풍습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내려왔던 임시도 풍습이네요. 애기씨가 오랫동안 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애기씨가 있었어요. 네. 집집마다. 네네. 그래서 거기다 고사 지내고 거기다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네. 전부 그걸 낫게 해달라고 그냥 응? 이제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시피 하고 네.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요 근래 와서는 전부 근대 문화 근대 이제 이걸로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우연히 없어졌지 누가 없애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경주임시 지청선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경주임시 오이정광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세요? 어떤 인물이 좀 유명하신 분? 오이정파의 네. 그건 딴 사람들 지금 유명하실까요? 보는데 여기에 일파에 네. 이 양반입니다. 몇 자예요? 도춘이라고 하는 양반이 네. 거기 오이공파의 네. 위원장, 저 말하자면 오이공파장을 한 반이에요. 네. 문직이 장이지, 수의장, 수문장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그 양반이 도춘이라는 양반이에요. 그 누가 뭐 그 오이공파라는 말만 들었지. 네. 이 양반이 난 우리 할아버지한테 도춘이가 우리 할아버지는 이 양반이 몇 대예요 여기? 나 앵경을 써야 보이는데 여기 남바가 24대 손이시세요. 24대죠. 네. 24대 손이시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할아버지. 예. 바로 그러면 아래 손이시네요. 25대 그러니까 손이시네요. 같이 한 시대에 산 분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도춘이가 수문장을 했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려서 들어서 이 양반이 오이공파 그 기억해도 그 뭐 오이공파 하지 말고 이 양반이 그 양반이야. 도춘. 예? 이 양반이 수문장을 한 분이고. 네. 이게 몇 대? 24대 손이요. 내가 27대거든. 여기죠. 내가 우리 27대고 우리 아버지가 20 여기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 같은 시대에 사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줘서 내가 알아. 그 오이공파 하면 무슨 역사적으로 크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조 그때 네. 고종 때인가? 네. 고종 때쯤 될 겁니다. 그 일파에서 네. 제일 출세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족보 정리하는 과정도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러면 지금 족보 만드시는데 어려움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진을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집석선 이야기 하시면서 이게 지금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오죠? 네. 요것이 이제 요게 본인이고 접니다. 선생님, 요게. 네. 요 까만 아래 우리 요 조끼 입고 바지 입고 그런데 네. 이게 뭐 개구쟁이가 돼가지고 맨발로 그냥 놀다가 여기 갖다 씌워놓고 사진 찍어 이놈아 해가지고 네. 끌어다 놓은 거고 네. 이게 우리 할아버지 아, 춘근 임춘근입니다. 네. 그 이제 도수로 봐서는 이게 23대 손, 우리 할아버지 이건 할머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건 내 여동생 바로 밑에 지금 현재 나이로 82살. 요거는 큰집 조카 목사 나보다 한 살 밑. 요거는 지금 종친회 회장 아버지 나보다 한 살 우리 형. 네네. 우리 형 3살 우위. 예. 이 양반이 크잖아. 이 당시 인창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인천 일본 초등학교요? 시대에 네. 나보다 3살 우위니까. 그러니까 8살 때지. 1학년 막 들어갔어. 8살, 선생님은 5살 그때. 5살 때. 네. 1941년
요 4월 달입니다. 양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맨발 벗고 봄이니까 놀 때가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종친회 회장 아들 우리 저 큰집 조카, 종친회 회장 아버지, 요 살아 있고, 여기 다 살아 계신 분이. 그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는 우리 큰 고모 아들 사촌, 외사촌 나고 1살 차이, 나보다 1살 많고, 이 양반은 큰집 조카 1살 우인데 2, 3년 전에 세상을 떴어요. 요게 이제 우리 아버지까지 아버님이 거기 우리 계시고, 아버지고, 네. 요게 이제 우리 어머니고, 네. 요게 이제 우리 작은 고모, 그다음에 이게 우리 큰 고모, 그리고 이제 이후엔 뭐 큰 집, 작은 집, 전부 조카, 뭐 사위, 뭐 그렇다 그런. 그냥 좌우간 큰 집, 작은 집에 아주 친가들만 여기 민 겁니다. 친가. 근데 뭐 거의 다 세상 뜨시고 이 밑에 젊은 애들만 지금 생존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41년 전이니까. 41년이니까. 80년 전. 80년 전이요. 아니, 41년 전이니까 80년 전. 네, 이게 80년 전. 80년 전 사진이에요. 이게. 네. 그게 난 지금도 나도 그 느낀 게 저기 저 사람도 느끼겠지만 아니 80년 전에 한갑을 이렇게 갓쓰고 기념 촬영을 한 게 여기 있느냐? 늑말에 없어. 네. 그때 우리가 이 먹고 살기가 괜찮은 집안이었어. 아주 귀중.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학력은 없어요 이 당시.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얘기를 주변에서 내가 들었어 어려서. 또 이 순종가 태종대에서 27대 6대 네. 이 동구능에 이 능할 때도 그 나중에 치산할 때 네. 돌아간 건 그 전에 돌아갔더라도 치산하잖아. 그 산 그거 하는데 그 당시 기계도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분황을 만들고 뭐 돌을 깔고 하는 것이 10년 전에 돌아가도 오늘까지 끝나지 않았을 정도로 길게 걸리는데 그때도 거기도 일을 댕기셨대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가서 하고 일본 놈들이 와서 치산 치수할 적에도 일 댕겨서 월급을 타가지고 우리 집이 잘 살았다고. 그 농경지도 많이 샀고. 그래서 세 큰 집 작은 집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살았다고.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당시도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기념 촬영을 이 큰 집 작은 집 다 매놓고 찍을 정도가 됐죠. 어려운 시절인데. 그러면 선생님 그 당시 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한쪽은 예. 제가 1943년도 학교. 네. 중학초등학교 1학년으로 일본 시대 때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네. 그때 학교를 가면은 우리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전부 일본말로만 하게 돼 있고 그 교장은 전부 일본 긴 칼 차고 그 교단 오면 일본말로 일주일에 월요일이면 조회를 쓰는데 운동장에 전부 위에서 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교조 선생님이 가시라락 같습니다. 그 교장 선생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지 일본말로. 그럼 이제 긴 칼을 차고 딱 그 교단에 올라서 딱 이거 하고 내려가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학년 되던 해에 2학년 되면은 얘네들이 교육은 철저하게 시켰어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게 하고 일본 오면은 전부 일본말만 하게 만들어요. 학교 오면은 한국말. 그리고 성취 개명해가지고 내가 일본말로는 뭐냐면 하야시 에이유입니다. 에이유. 하야시 에이유야 일본말로. 그 지금도 제가 일본말을 좀 합니다만은 뭐 그 당시 뵌거 가지고 한 건 아니지. 나중에 들여다봐서 이제. 그래서 그걸 했는데 2학년 될 때가 1945년 4년 5년 나갈 적에 이 대동아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갈 때 아닙니까? 그때 전란으로 신문을 보면은 이미 태평양역에서 일본군이 기세가 꺾여가지고 다 패망해가는, 그러니까 후퇴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4년 5년이.
그 2차 대전이 약 한 4년 걸렸죠. 그렇게 해서 패망해가지고 대통합 전쟁이라고 그러는 태평양 전쟁 나오잖아. 책자에 보면은. 그랬는데 그때 얘네들이 기세가 꺾였는데도 2학년 되니까 2학년 되면은 학과 중에서 참 그 교육은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구구법을 2학년 때 지금도 아마 2학년 때 나올 거예요. 2학년 때 구구법이 나오는데 그걸 다 외에 보내. 그걸 외지 못하면 무릎을 꿇고 이걸 벌을 서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외겠습니다. 그러면 너 일어나 일로 와봐. 그 선생 앞에 가서 외면 건너 가방 가지고. 그 외일 때까지 안 보내. 그렇게 철저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말 이외에 다른 거 못 쓰게 하고 이름까지 일본말로 고치고 한글은 뭐 집어치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자로 보면은 일본 글자 중에 가다카나하고 히라카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흘리게 쓰는 거 있고 정자로 쓰는 게 있고 그 가다카나는 보통 3, 4학년 교과서에는 가다카나 정자로 나와요. 근데 5, 6학년에 가면 히라카나로 나옵니다. 흘린 거 보통 때 일본 글씨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러는데 2학년 때 그거 이제 리닝가시 리상가하다 그거를 잘못하고 늦게까지 보내주면 너 고리勉強 나갑니다. 못해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집이 늦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2학년 되고 나니까 그 당시 5, 6월 달인데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졌죠. 8월 6일 날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떨어졌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졌고 이 두 방에 그냥 일본이 완전히 그냥 손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그거 떨어지기 전에 봄에 공부하다가 보면 사이렌을 울려요. 그러면 서울 항공에 B-19가 떴다 이게. 그 당시도 B-19가 그 원자폭탄 떨어뜨린 그 비행기 중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B-29라는 게 그 원자탄을 실을 만한 대형 전투기인데 그거를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이제 두 개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그냥 손 바짝 들은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거 떨어지기 전에 툭 하면 서울 상공에 B-19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학생들 전부 운동장 주변에 홈을 파가지고 글로 전부 그냥 가서 숨어요. 비행기 지나갈 때까지. 그럼 선생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자 이제 그 후로 이제 해방이 됐고 뭐 학교가 파산이 됐고 그 직전에 44년도에 우리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일본 군인을 소집해서 갔는데 망우리 역까지 그 봄에 일본군을 소집해서 그 봄에 5월달인가 4월달인데 여기다가 시장을 들르고 그냥 그 기바상이라고 그래요. 기바상은 뭐냐면 왜 이렇게 말같이 사람 뭐 3명이 이렇게 하잖아. 거기다 태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 일본 그 일본 순사들 뭐 일본 친일파들 구장 반장 얻은 놈들이 그걸 일본 군대 보내는 걸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동네 사람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환영하고 노래 부르고 기방 이걸 만들어서 거기 태고 아주 위인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5월 달인가 어느 날 그걸 마지막 보내는데 44년도 그 망우리 역까지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따라 나가서 일본 길을 들고 그 기차 타고 이걸 흔들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다니셨겠네요? 그 이전에 중화초등학교는 뭐 아시다시피 네, 지금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네. 그 중화초등학교에 1943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에 거기가 밀밭이었어요. 그 자리가요? 처음에 거기 댕기기 전에 동창에 지금 교회 있는 자리가 거기가 동창국민학교로 또 있었어요. 네. 거길 댕겼어요. 근데 글로 그 밀밭 가운데로 길이 있었는데 오솔길이 글로 그 댕겼는데 43년에 그걸 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학교 1번 시대 때 1학년 댕길 때 그걸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서부터 나중에 글로 안 가고 이 학교가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이 학교로 옮겼지.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시대 때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해방돼가지고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한글을 배워서. 그게 말하자면 일본말로 구리까시제. 왜? 2년 동안 일본말만 가르치고 뭐 한글을 모르니까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해서 그 중화초등학교로 와가지고 그때 학교도 이제 짓고 45년도에 해방돼가지고 어영부영하다 46년도에 1학년으로 재입학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 교육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동창국민학교가 네. 지금 위치가 지금 거기 교회 자리 있죠? 네, 교회. 중화동이잖아요. 그게 그 동창국민학교 자리입니다. 그러면 홀로 댕겼어요. 능말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시네요. 거기까지 댕겼는데 그 동창 거기 교회 자리 가기 전에 네. 최천말이라고 있어요. 네. 최천말 있죠? 네, 아시죠? 네, 네. 황천말 있고 최천말 있고 네, 그래. 그 옆에 황천말 최시들 산다고 그러죠. 최천말. 네. 그 옆에 황시들 산다고 황천말 거기 넘어가는데 큰 고개가 있었습니다. 거기 사람들 알 거예요. 황천말. 네. 그 고갯길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 굉장히 그 길도 그냥 오솔길이고 큰 길도 아니고 그냥 사람 마차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냥 사람 다니는 오솔길로 근데 그 황천말 넘어가는 언덕 위에 일본 집이 한 대집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잘 짓고 사는 집이. 그래 거기 그 가다가 이 양력정월에 거기 가서 뭐 떡을 얻어먹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글로 가서 최천말을 거쳐서 바로 옆에가 봉오제. 네. 거기가 이제 그게 그 교회 자리입니다. 그 봉오제라고 그랬죠. 네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뒤에 이제 봉화산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를 걸어서 그렇게 댕겼는데 그래도 옛날 길로 따지면은 여기서 그것이 1시간 거리는 되죠. 좋게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국민학교 일본 시대 때 1학년인가 2학년 때 망우리산을 처음 지금 망우산 그 둘레길 있죠. 네. 거기에 지금 사구라나무 뻔나무가 있잖아요. 그 당시 일본 놈들이 그 심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7, 80년 됐지만 그때 요만했거든. 네. 그게 지금 이렇잖아요. 거기를 처음 국민학교 1, 2학년 때 무슨 일인가 해서 거기다 둘레길을 갔는데 네. 거기에 지금 이 망우리 고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돌아서 지금 저 관리 사무실 있는데 네. 그 밑에가 뭐냐면 일본 사명당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 사명당이 있어서 이제 일본 사명당에서 그 얘네들이 저 일본 전사자들 위해서 그 시향을 지내고 그런 그 사명당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 있었습니다. 그 일본 시대에 그 국민학교 2학년 때 제가 거길 처음 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창국민학교 댕길 적에 1학년, 2학년 때 그 대동아 전쟁 때 기름이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공부하다 말고 일본 여선생이 그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송진을 따라하는 거예요. 송진. 그 송진에 왜 저 나무 가지가 꺾어지면 소나무에서 허연 게 흐르다가 굳어서 이제 이렇게 송진이 하잖아요. 그걸 긁어서 이걸 나가지고 비행기에 기름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일본서 끓여가지고 비행기 기름을 만들고 그걸 했고 그걸 한 것이 그러니까 한 7, 80년 전 얘기죠. 그러면 80, 그 당시 81년 전. 선생님 혼자 학교 갔으세요? 아니면 여럿이 같이 다녔어요? 같이도 댕기고 여기 지금 같이 댕겼던 동료가 두세 사람 살아있어요. 같은 반에 같이. 근데 그때도 선생이 이렇게 보니까 같은 임시라고 같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온섭이하고 같은 짝을 만들어서 그 양반 나하고 한동 가봤냐. 그러니까 여기다 둘이 같이 앉히고 옆에는 누구냐면 박영석이하고 사욱의 윤 누구지? 그 냄비 윤영섭이 그 둘이 앉히고 넷이 이렇게 앉는데 나는 온섭이하고 둘이 이렇게 짝이야 항상 같은 임시 같은 나이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양반 이제 살아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동갑내가 4명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위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몸들이 조금 안 좋지. 그렇죠. 그래도 그만큼 지금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당시에 능말에 있던 그
아이들은 거의 다 저기 동창국민학교로 다 갔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아 전쟁 때문에 2년을 갔다가 늦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학초등학교 5회 졸업생인데 실제 따지면 1, 2회 졸업생이 될 수도 있었죠. 아, 그것 그러셨겠네요, 때문에 진짜. 전쟁 네.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6.25 때 중학교 2년 만에 졸업하고 6.25 동란으로 인해서 또 학교 다니는데 이게 학년이 와리가 나가지고 대꾸복구가 네. 그래서 우리 정상 나이에 졸업한 것이 보통 어떤 땐 많을 땐 3년, 2년간 디레이가 된 거예요. 어? 네. 뭐 전란 때문에 그렇죠. 대동아 맞아요. 전쟁 때문에 한 2년 구웠지 또 6.25 때문에 한 1, 2년 했지. 그런 그 어려운 격동기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뭐 좀 저거 한 얘기로 우리 근세사의 격동기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꼴을 못 보고 맨 전쟁하고 죽이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이거니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좀 눈물 날 때도 있어요. 그러시겠네요. 왜 좋은 진짜. 시절에 네.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맨 전쟁하는 거 먹고 살기 어려운 거 남 죽이는 거 이거밖에 본 게 없다 이게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이 또래가 정서적으로 참 굉장히 핍박하고 그게 없죠. 어려운 시절 허리띠 졸라매고 댕겨야 되고 맨발 벗고 댕겨야 되고 허리띠 졸라매고 점심 배가 고파서 그냥 옥수수 감자 하나 쪄먹고 댕겨야 되고 이게 눈물이 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내가 무슨 공로나 있는 거 뭐냐로 우리 임시들이 그래요. 나 좀 이거는 뭐 저건 얘긴데 이 족보가 어떻게 되고 임시의 유래가 어떻게 되고 이걸 좀 더 정리를 해서 후손들한테 남겨주고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임시의 참 이게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뭐 저기 뭐 솔직한 얘기지.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임시 경주 임시 정치회가 이렇게 늦게까지 이게 개화를 못하고 좀 있는 원인도 우리가 여기 지금 봐요. 여기 지금 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회장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여기다 이런 걸 붙여놓게. 네. 그러면 저 사람 알다시피 내 나이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배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을 알고 거기다 개입을 해서 우리 정치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된다 하는 그런 걸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개혁할 건 개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뭐 경주 임시 관련돼서 선생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여러 가지를 너무 자세히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명우 선생님의 1회차 면담을 끝내고요. 네. 저희가 또 2회차 면담이 있어요. 네. 그때도 또 세세하게 또 자세하게 또 아, 말씀해 예, 주세요. 예, 예.